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성 암 중 첫 번째로 자리 잡은 유방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진단 건수가 2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왜 유방암 발병률이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서구화된 식습관입니다.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유방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인식은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그동안 여성 암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던 암은 갑상선암이었는데요. 갑상선암은 건강검진 시 초음파를 통해 조기에 작은 종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진단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여성 암 첫 번째는 유방암이 되었고 갑상선암이 두 번째, 대장암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발병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고지방 음식과 육류 섭취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유방암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생활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식습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방암은 초기 검진이 가능한 암이긴 하지만 자가 검진을 통해 혹이 만져지는 단계는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유방에서 혹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진물이나 피가 나오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유방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만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자란 암은 최소 1cm에서 2cm 정도인데 이 크기는 이미 암세포가 1억에서 10억 개 이상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즉, 만져질 정도라면 이미 우리 몸의 다른 부위로 암세포가 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더라도 세포 단위로는 이미 미세한 전이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거죠. 유방암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치료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유방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들이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낍니다. 유륜을 보존하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원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유방암은 많은 여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질병입니다. 첫 번째는 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뼈 전이가 흔하며, 세 번째는 여성의 상징인 유방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예방과 조기 검진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입니다.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유방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방암은 흔히 호르몬암이라고 불리며 난소암과 전립선암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호르몬암은 특히 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식품은 에스트로겐을 많이 포함한 동물성 식품입니다. 동물성 지방은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과 성장 호르몬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함량이 높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특히 1등급 이상의 고급 고기에는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호르몬암인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을 줄이려면 동물성 지방과
유제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지방 식품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 섭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좋은 육류를 먹는다면 하루에 5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몸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양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육류가 꼭 좋은 육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들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탄 음식입니다. 너무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들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크릴아마이드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물질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고온에서 음식을 태워서 먹거나 숯불에 구워 먹는 경우 고기뿐만 아니라 콩류 같은 식품도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튀김이나 그릴에서 태워 먹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리된 음식들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는 계란을 고를 때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된 난각번호 1번 계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 계란은 방사광 없이 키운 닭에서 얻은 것이며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란은 인터넷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개당 600원에서 800원 정도로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저 역시 자주 먹기에는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요. 최근 마트에서 조금 더 희망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류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목초를 먹고 자란 호주산 동물복지 육류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는 3등급 육류를 추천하고 싶어요. 흔히 2플러스 필습식 1등급 고기가 맛있다고 하지만 지방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3등급 고기는 지방이 적어서 건강에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마트에서 3등급 고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정육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일부러 3등급 소고기를 찾아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NK세포 활성도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이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가장 이완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몸이 회복하고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며 호르몬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명상을 수면 전에 습관으로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게 도와줍니다. 특히 명상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며 간단한 3초 호흡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을 겪으셨거나 치료 중이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텐데요. 암은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격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같은 수비적인 치료를 함께 하시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수비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술, 항암, 방사선과 같은 공격적인 치료는 암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면역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암 치료 후 어떻게 생활해야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운동과 천 관리는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천을 높이며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나 조깅은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7,000보에서 8,000보 이상 걷는 것이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단 걷기는 일반 걷기보다 더 높은 운동 효과를 가져오므로 일상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